장창 덕진입니다. SBS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단연간에 걸친 연구를 돌입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사회의 질 유형을 보이는 나라들은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예외 없이 유로존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거나 혹은 다음 희생양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5개 나라를 비교 연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사회의 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로서 그리스와 이태리, 한국과 사뭇 다른 사회의 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 위기로부터 가장 안전한 사회로서 독일, 한국과 비슷한 사회의 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 위기를 겪지 않고 있는 사례로서 터키를 택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OECD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모든 경제 지표 및 사회 지표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지난 5월에는 5개국에서 동시에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을 방문하여 50명의 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하는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여러분과 공유할까 합니다. 우선 NGS 분석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 분석은 13개의 경제지표 및 사회지표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각 국가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분석입니다. 그림을 보실 때에는 일종의 국가들 간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3개의 지표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나라들은 가깝게 위치하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나라들은 멀리 놓이게 되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 위에 가로축과 세로축을 두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분석 대상이 된 그리스와 이태리를 비롯하여 현재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라고 알려진 소위 필스 국가들이 모두 왼쪽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결과는 위기를 가져오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근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행히도 위기 지역에 속하지 않고 좌측 하단에 터키와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와 무관한 또 하나의 국가인 독일은 우측 상단 쪽으로 위기 지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의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13개의 지표들 중에서 세로축은 공적 사회 지표, 보다 익숙한 용어로는 복지 지출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로축에는 위로 갈수록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가로축은 가버넌스의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사회 전반적인 신뢰 수준과 투명성이 포함되고 이것은 결국 정치의 영역입니다. 가로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버넌스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터키는 가버넌스의 수준은 낮은 편이었지만 복지 지출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고 독일은 복지 지출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버넌스의 수준도 높기 때문에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지 지출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어난 복지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가버넌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위기를 피했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위기를 경험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복지 지출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버넌스의 수준이 낮아도 그럭저럭 버텨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현재의 위치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은 너무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어서 일정 부분 복지 지출을 늘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을 포함하여 주요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지출 증가를 공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한국은 커다란 정책적 전환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복지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가버넌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함으로써 그림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복지를 늘리기보다는 법치와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주력하는 북미식 모델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복지 지출 증가와 가버넌스 개선을 동시에 이룸으로써 그림의 우측 상단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가버넌스의 개선 없이 복지 지출만 늘리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세 번째 경로를 따라갈 경우 한국은 곧바로 위기 지역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고 또한 필요한 것임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위기 지역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즉 그림의 위쪽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함께 이동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지 지출 수준이 높으면서 위기에 빠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랐을까요? 가장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그리스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80년 이후 현재까지 그리스의 경상수지 적자와 정부 부채 규모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는 1980년 이후 거의 해마다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왔고 그 결과 엄청난 정부 부채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경상수지 적자가 드러나는 데에는 정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 그림 위에 각 시기별 집권당을 더 씌워볼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양대 정당인 사회당과 시민당은 번갈아 집권하면서 경쟁적으로 부채를 늘려왔습니다.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부채를 농감아주고 혜택을 제공하는 정치적 후견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는 GDP 대비 많은 복지 예산을 지출했지만 그것이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수준 낮은 가버넌스의 틀 안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번 서베이에서 복지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견은 그리스에서 75.8%로 가장 높았고 현행 복지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그리스에서 6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복지 예산을 많이 지출하더라도 가버넌스의 수준이 낮으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두 가지 응답에서 모두 그리스 다음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버넌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복지 지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그리스 히오스섬의 시각장애인 수당 부당 수령 사건입니다. 취재 결과 동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